자, 벡터 B단계 센 볼게요.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그래요. 뭐 크기 구하라면 길이 구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다 치고 524번에서 정육각형 나와 있고요. 교점도 나와 있는 상황에서 A 벡터랑 같은 벡터를 구해라. 그래요. 뭐야? 응? 잠깐만, 이거 몇 개니? 세 개니? 네 개니? 잠깐만. 이게 세 개일까? 네 개일까? 자기 자신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내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아, 그래? 아, 그래? 아씨, 그니까. 뭐, 당연한 건 세 개인 것 같아, 그지? 너무 상식적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봐야 되나? 그니까. 이런 거 좀 명시를 확실하게 해주지. A, B와 다른, 아니? 같은 건데. 그래요. 보이죠? 평행하게 하면 같은 벡터 나온다 했으니까.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526번은 오른쪽 그림 같이 정삼각형 있고요. 중점을 찍어놨대요. 자, A, D는 단위 벡터냐? 자, 한 변에 2니까 중점 찍었으면은 1이잖아요? 단위 벡터 맞네요. 그 다음에 DF 따라가 보세요. DF랑 EB. DF랑 EB는 방향이 반대입니까? 네, 방향이 반대죠. 맞고요. AE, 길이, A, 즉 높이죠, 높이. 높이는 우투선이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 다음에 AB 크기와 BC 크기는 같냐? 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5번은 FE. F에서 2로 가는 거야? BD 같은 벡터냐? 아니죠. 방향이 반대인 벡터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뭐야, 전개도가 펼쳐져 있네. 524번은. BD랑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일단은 DB가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일단은 B랑 D니까 얘는 나오겠네. 이건 일단 무조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찾아야 돼요? 정육면체 만들었으니까 지금 위에 뚜껑 찾아야죠. 뚜껑. 뚜껑 뭘까요? 저기 어디에서 올까 뚜껑이? 이렇게 되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 한번 찾아봐요. 어디로 갈까요? 얘가 이렇게 접히고 이렇게 접히고 이렇게 접히니까 니 거 봐, 니 거. 내 거 보지 말고 니 거 보고 얘기해봐. 빨리 찾아보라고. 뭘 것 같아? 이건 뭐 내가 설명하나 니네가 생각하나 똑같을 것 같은데. 찾았어요? 일단 FEG 거기에서 나와야죠, 뚜껑이. 어? 그러지 않을까? 이건 입체적으로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 됐어? 찾았어? 응? F2인 것 같은데? 왜냐면 약간 나름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붙잖아. 이렇게 붙고 여기도 또 붙어 있고 여기 붙어 있고 이런 필요 없고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붙어 있고 여기 붙어 있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면 지금 F가 여기 있어서 붙이면은 여기로 붙거든. 그죠? 여기가 F가 여기로 붙어. 그럼 얘가 딱 세워지면서 뚜껑에 있는 거죠? D에 바로 위에, 그치? 그럼 F에서 2로 가는 게 맞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괜찮을 것 같은데, 맞지? 얘가 붙어서 세워지면 바로 위에 딱 있잖아, 뚜껑에. 그래서 F부터 이 방향, 그 방향 어디 방향? 바로 대각선 방향. 이렇게. 자,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맞죠? 528번 서로 다른 5개 점이 있고요. 벡터라 항상 같은 벡터가 뭐냐? 물어봤어요. 자, 일단 덧셈입니다. 덧셈은 일단 따라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근데 잘 보니까 C, A, A, B, B, D, D, E, E, D. 아씨. 너희들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지? 답은 C, D가 되겠네요. 네. 그냥 처음부터 출발한 C가 D에서 도착한다. 요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네, 풀면 될 것 같습니다. 531번 한번 해볼래요? 531번? 뭐 어렵진 않은데 짧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531번.
이게 또 어떻게 바꿔서 생각하냐에 따라서 복잡할 수도 있고 간단할 수도 있거든. 그걸 한번 해보자. 아, 여기서 설명을 깊게는 못하겠구나. 너무 간단하게. 그래. 나중에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은근히 또 오래 걸리죠.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또 접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좀 헷갈리긴 하거든. 좀 조작을 해야 되더라. 이대로 놔두면 안 돼. 그래, 다들 고민을 많이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이런 문제를 보고 긴장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되게 간단하게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설프게 대충 알았다고 해서 이 정도도 532번 중문제고 진짜 풀이도 엄청 쉬운데 이거 갖고 어버버 하고 있다. 그럼 이제 공부를 이제 안 한 티를 너무 많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를 못 푸는 거에 대해서 긴장을 많이 하고 공부를 좀 많이 해놔야 돼. 이건 잠깐 알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풀이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 PA-PD 벡터가 PB-PC 벡터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아까 뺄셈에서 강조한 게 뭐였어? 뭐 빼기 뭐? 종점 마이너스 시점이었죠? 시점이 일치된 벡터를 뺐다. 그러면 얘는 DA 벡터고요. 얘는 CB 벡터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치? 자, 이렇게 바꾸면 끝나. 자, 도대체 뭐가 끝나냐? A, B, C, D가 있는데 D에서 A로 가는 벡터와 C에서 B로 가는 벡터, 뭐 거꾸로 해도 상관없죠? A에서 D로 가는 벡터와 B에서 C로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D에서 A로 가는 벡터와 C에서 B로 가는 벡터가 똑같다. 그쵸? 그러면 얘네 둘은 길이가 똑같으면서 평행한 상황이지? 자, 우리 평행사변형의 결정 조건 5가지 중에 맨 마지막 조건이었죠? 두 선이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다. 어때? 기억나요? 우리 애기 때 했던 거잖아. 그지? 그래서 평행사변형 되는 거야. 이렇게 간단한 문제예요, 원래는. 자,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되게 쉽지만 막상 들어갔을 때 어버버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좀 잘 알아두시고요. 공부를 좀 확실하게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답은 평행사변형이에요. 네. PD를 넘겼는데 PD를 옮기고 그 상태에서 계산하면은 네네, 맞습니다. 네. CD 벡터랑 BA 벡터가 같게 나오는데 CD 벡터? 잠깐만. 아, 누굴 넘겨? 얘를 넘기고 싶어? 네. 아, 그래? 그 상관없어. 그래. 해도 돼. 그래서 PA에서 PB를 뺀 거랑 그 다음에 PD에서 PC를 뺀 거 같다. 이렇게 바꾸고 싶다고? 그러면 얘가 BA 벡터랑 그 다음에 CD 벡터 같다. 이렇게 바뀐다고? 그래. 그럼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거 아니구나. 네, 같은 거 아닙니다. 얘네끼리만 같은 거죠. 여기서 이 둘이 같다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나는 이걸 얘기한 거고 너는 이쪽을 본 거지. 그치? 이렇게 본 거잖아. 어차피 상관없죠. 얘네 둘이 같은 거고 얘네 둘이 같은 거니까. 네, 하여튼 둘의 연계성은 없습니다. 오케이. 네, 맞죠? 네, 아까 혹시나 이게 다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 건데 그건 아니죠. 이제 바꾸는 방법에 따라 다른 거니까. 네. 하여튼 한 개가 같고 평행하다.
됐습니다. 실수배로 넘어가 볼까요? 실수배는 실수배를 하세요. 네, 열심히 계산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진짜 알려줄 게 하나도 없긴 한데 그냥 이런 거야. 532번을 딱 보면 x벡터에서 이 y벡터를 뺀 걸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x벡터 더하기 3의 y벡터가 a벡터고 자 이걸 하래요. b벡터래. 두 배를 해요. 뭐야? 연립방정식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응? 불 빼. 여기서 뺄까요? y벡터는 2의 a벡터 마이너스 b벡터. y벡터 찾았네? y벡터 넣을까? x벡터는 a벡터에서 빼기 6a벡터에 플러스 3b벡터 되나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5의 a벡터 더하기 3b벡터다.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x벡터랑 y벡터를 또 뭐 하세요? 뭐 하래. 그래서 여기에서 두 배에서 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덧셈 뺄셈 문자 그대로 하듯이 하면 됩니다. 네, 그래요.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37번을 한번 봐볼까요? 자, 아까 처음부터 강조했던 어떤 벡터가 나와 있냐면요. OQ 벡터는 자, 이거 뭐였죠? P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크기가 1인 벡터입니다. 네, 그쵸? 자, 이거를 한번 풀어보세요. 537번. 이것도 엄청 유명한 문제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이미 해석을 해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을까? 꽤 크네. 자, P 방향을 따라가면서 크기가 1인 벡터. 맞죠? P 방향을 따라가면서 크기가 1인 벡터. 그래서 5에서 출발한 게 P가 뭐냐? 아, Q가 뭐냐? 네, 물어봤고요. 일단 원은 그려놓고 뭔가를 해봐야죠. 원은 그려놓고 어떻게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좀 문제가 좀 해석이 좀 어렵나? 다시 말하지만 방향은 P를 따라가면서 크기는 2를 맞춘다. 그게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P가 돌고 있어. 근데 얘가 만약에 여기 있었어. 그럼 얘를 크기를 1로 맞춘다고. 그러니까 이게 Q가 되는 거야. 그럼 P가 여기 있어. 또 이렇게 가. 그럼 방향은 똑같고 크기 1로 맞추는 거고. 그럼 P가 여기 있어. 그럼 얘가 또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여기 있고. 그럼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렇게만. 왜냐면 P가 여기 돌고 있는 거니까. 근데 다 얘가 크기가 1로 바뀌었어. 어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찾는 거야? 크기가 1인 여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끝이 접할 때까지. 근데 얘가 잘 보니까 거리가 여기가 2고 여기가 4야. 따라서 몇 도 각도를 말합니까? 30도, 60도 각도를 말하죠. 바로 3분의 파이. 그럼 R세타. 그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3분의 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1로 맞췄으니까 여기를.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오케이? 된 것 같아? 방향은 따라가면서 크기만 1로 맞춰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렇게. 네. 자, 하여튼 단위 벡터 자기 자신으로 나누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네. 538번을 보면 정오각형에 대하여 라고 물어봤고요. 실수 K 값을 구하라 했는데 실수 K가 OA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도 OA, OB, OC, OD, OE가 0벡터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B, AC, AD, AE를 어떻게 바꾸면 되냐? 이렇게 바꾸면 돼. 자, 뺄셈으로 바꾸면 됩니다. OB, 새로운 시점으로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다. 이게 바로 뺄셈의 가장 큰 역할이라 했잖아. 그치? 그래서 종점 마이너스 시점으로 O로 맞출 수 있는 거야. 내 맘대로 시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더하기 OC 마이너스 OA 더하기 OD 마이너스 OA 그 다음에 OE 마이너스 OA 맞죠?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은 OB에다가 OC에다가 OD에다가 OE까지 추가한 거에 대하여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이렇게 맞출 수 있는데 괄호 안에 힌트가 뭐라고 써 있냐면 OA부터 여기까지 0벡터래. 그러니까 얘네들은 마이너스 OA 벡터로 바꿀 수 있죠. 됐네? 그래서 마이너스 5의 OA 벡터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5다. 아하, 이게 바로 뺄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종점 마이너스 시점을 통해서 시점을 내 맘대로 맞출 수 있다. 잘 알아들었죠?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540번 삼각형이 있는데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대. 중점을 잡았대요. P를. 그러면 반절로 줄겠죠? 2분의 1의 A 벡터가 됐고요. 그 다음에 Q. Q는 뭔데? 1대2로 내분한 거? 아, 여기 Q. 그럼 얘는 3분의 1의 B 벡터가 되겠네. 자, 근데 뭐 표현하세요? P에서 Q로 표현하세요. 자, P에서 Q로 표현하는 거다. 그러면 다시 또 말하지만 화살표 방향이 P에서 Q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해줘야 된다고? 종점 마이너스 시점을 해주는 거라고. 자, 그러면 안 헷갈리는 거라고. 그림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화살표 방향을 보시고요. Q에서 P를 빼는 거다. 아, 3분의 1에 B에서 2분의 1에 A를 빼는 거다. 그럼 끝나는 거죠. 뭐 순서는 뭐 A를 먼저 쓰나 B를 먼저 쓰나 상관이 없습니다. 어때? 좀 알아듣겠어? 응? 뺄셈이야. 지금 덧셈은 뭐 별로 얘기 안 하고 있는데요. 덧셈은 그냥 따라가기나 하고 평행선만 그리면 되는 거라. 뺄셈이 제일 중요해 또. 자, 이렇게 잡으면 된다. 오케이. 뭐 또 하나 더 해볼까요? 542번 해볼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542번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수업 중에 이해된 걸로 충분히 다 풀 수 있습니다. 천천히 잘 따라서 표현해 보세요. 자, 수업 중에만 제대로 이해하고 가면 돼요. 또 학기 중에 또 하긴 할 거니까 어차피. 근데 지금 이해를 해놔야 그때 가서 수월해. 뭐 금방 풀고 놀고 있는 학생들이 좀 많긴 한데 그러니까 또 이런 게 학습 여러분들 좀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조금 신경 써서 해야 돼요. 답은 언제든지 낼 수는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막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간편하게 조금 더 빠르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거든.
벡터. 너무 어렵나요? 아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또 이게 또 그러더라고. 앞에 공간 뭐 2차 곡선하고 공간 다 잘 해놓고는 벡터에서 또 헤맨 애들이 좀 많아. 이게 좀 글쎄 모르겠어. 약간 실수로만 대충 때리려고 이제 곱하기 더하기로만 마무리하려고 막 해서 그런가? 아니 좀 마음을 좀 크게 써야 되는데 이게 방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까지도 좀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야 어렵지 않을 텐데. 일단 벡터가 많이 어려운 학생들은요, 쉬운 거를 많이 풀어보세요. 쉬운 거 많이 풀어서 벡터랑 좀 많이 친해보세요. 네, 친해져야지 뭐. 자, 다음 되겠습니다. 다른 애들 뭐 다 풀고 쉬고 있는 학생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 봐보세요. 우리가 AM하고 AN을 가지고 표현하라고 그랬어. 시점도 잘 맞춰 있잖아요, 그죠? 근데 BD를 표현하라네? 그럼 도대체 AM하고 AN이 BD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상관이 있죠. 응? 2배? 오, 그러네. 아, 2배의 M 벡터가 답이네. 이게 답이야. 아니, 그런데 시점이 A로 맞춰가지고 동점, 마이너스 시점. 자, 오늘 지겹도록 얘기하는 포인트죠? 종점 마이너스 시점. 뭐야, 그러면 2에 마이너스니까 답은 마사. 이렇게 푸는 아주 간단한 풀이가 있어요. 그러네. 짜증나기도 해, 그지? 이런 게 짜증나는 포인트야. 나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잖아, 그지? 원래 벡터가 그래. 그래서 좀, 하여튼, 친해지길 바라고요.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풀면 아주 좋죠? 아주 이쁘고 깔끔하고, 뭐, 간단하게 풀고 넘어가는 문제인데, 아니, 복잡한 풀이를 굳이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근데? 해줘? 아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여기를 A 벡터로 잡고 여기를 B 벡터로 잡아서 얘를 A, B 잡아. 그럼 열심히 다 표현해. 이렇게 다 벡터들을. 왜냐면 이거는 A 더하기 2분의 B, 얘는 B 더하기 2분의 A.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한 거니까 BD 벡터는 뭐 빼기 뭐야? B 마이너스 A 벡터구나. 그죠? 이렇게 표현해서 B 마이너스 A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뭐 그렇게 막 고민해도 되는데 굉장히 나쁜 방법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방법은 있어. 방법은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빠르고 간단하게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풀이 방법을요, 좀 빠른 방법으로 받아들이세요. 맞았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너무 해설지도 좀 참고하시고 빠른 방법 찾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입체 도형에서 벡터 연산을 해보라는데, 아 그래? 뭐 다를 바가 있나? 글쎄,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543번 대표 문제.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거를 골라봐라. 자, B에서 D 벡터를 빼라. 자, 이게 지금 A, B, C가 아까 잠깐 여기서 설명했던 작업하고 똑같네. A가 시점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다 시점을 맞춰버릴 수가 있어. 즉, BD는 어떻게 맞춰? AD-AB로 맞춰버리는 거지. 그러면 AD랑 AB를 빼면 되잖아. 오, 그러면 맞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굳이 도형을 안 따라가도 돼요. 아, 물론 따라가도 되는데요. 굳이 안 따라가도 됩니다. 그럼 HA는 누구의 반대야? B와 C의 덧셈의 반대죠? 맞잖아? 여기 사각형에서 평행사변형 만들면 된다고 했잖아. 평행사변형 만든 상황에서 얘랑 얘를 더한 거에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둘이 더한 거에 반대겠지. 이런 식으로 2번도 맞는 거겠죠, 뭐. 그지? 자, DG는 어떻게 될까? DG는 어디로 와? 다시 앞으로 오면 되죠, 앞으로. 평행에서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딱 앞에. 그럼 뭐야? A랑 C를 더하면 되겠네. 잘 따라하고 있나요? 자, AG는 어떻게 돼? 더하기 해서 밑으로 다시 가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입체에서의 덧셈은 대각선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얘가 어떻게 된 거야? 덧셈을 해. 한 번 더 해.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되잖아. 그래서 끝이야 그냥. 대각선 벡터는 둘이 더한 거에서 한 번 더 더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응? 그래서 4번도 맞네? 뭐야 그럼 5번이 답이야? DF가 뭐냐? D에서 F는 어디야? 아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가? 이렇게 반대로 와야 되잖아. 여기 갔다가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왔다가 이리로 내려가면 되나? 그럼 이렇게 오는 거는 어디서 어디 빼는 거지? A에서 B 빼는 거잖아. 봐봐. 이게 종점이고 이게 시점이니까 이게 A에서 B 빼는 게 아니고 아니 A에서 B를 빼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반대가 됐어 지금.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종점 마이너스 시점. 그걸 좀 잘 따라오세요. 네, 나머지들도 잘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진짜 뭐 계속 얘기하네. 다시 평면도형으로 넘어가면요. 눈으로 좀 이제 보이나요? 지금 547번 대표 문제를 딱 보자마자 마이너스 A 더하기 B 벡터라고? 아, B에서 A를 뺐다고? 그럼 종점 마이너스 시점이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B에서 D로 가는 거구나. 오, 그렇구나. 그러면 C가 두 개네. C가 두 개구나. 그럼 대각선이 2구나. 그러면 한 면의 길이는 루트2구나. 그렇지. 이렇게 그냥 암산으로 풀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요. 밑에도 바로 눈으로 풀어볼까요? CB에서 CP 뺐다고? 종점 말 시점 했다고? 그러면 P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B로 가는 거죠? 따라왔어요 지금? P에서 B로 가는 거네. 근데 P는 움직이는 거잖아. 어디 있어야 가장 멀어? D에 있어야 가장 멀 거 아니야. 대각선 길이 얼마냐? 9 더하기 4? 루트 13? 이렇게 눈으로도 충분히 이해만 하시면요 다 풀 수 있어요. 할만하지? 할만해. 다 할 수 있어. 네. 넘어갈게요. 넘어가요. 뭐 거의 다 끝나긴 했는데 쭉쭉 넘어가 봅시다. 네, 아직 지금 더 할 얘기가 뭐 그렇게 많아 문제가.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네.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네 지금. 자, 근데 이거 하나 얘기해 볼게요. 이거 약간 뒤에서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아까 우리 평행사 변형 만들었던 거 기억나요? 평행사 몇 번에서 만들었지? 아까 어디였지? 아까 531번이었나? 다시 한번 볼까요? 혹시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 자, 이거는 이제 위치 벡터라는 개념이 좀 있긴 있어야 되는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자, 근데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이거는 계속 전체적으로 배우면 똑같은 거니까. 자, 얘를 2로 나눠 볼게. 그러면 얘는 어떤 벡터가 되냐면 P에서 A로 가는 거의 반절과 P에서 C로 가는 거의 반절을 더한 거야. 그냥 좀 너희들이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게 바로 그거 맞습니다. 바로 PM 벡터를 뜻해요. 즉 중점 벡터를 뜻해. 다시. 그러니까 어떤 P가 있고 A가 있고 C가 있어. A가 있고 C가 있대. 이렇게. 그럼 얘는 합한 거는 요거잖아. 이게 합한 거지? 그거의 반절인 거야. 이렇게. 그걸 말하는 거야. 2로 나눴을 때. 어때? 맞는 거 같지? 두 벡터 더해서 2로 나눴다 그러면 중점 벡터가 되거든요? 진짜 맞는 거 같죠? 근데 얘도 바꾸면은 P의 M'으로 바꿔볼까? 그럼 둘이 같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일 것 같아? M하고 M'이 일치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대각선의 교점이 일치하는 사각형이 뭐였더라? 평행사변이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 평행사변 조건 나오면 뭐하라 했어? 대각선의 중점이 같다. 그거 쓰라고 했잖아. 이렇게 좌표상으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 한번 다시 뒤로 넘어가 볼까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냐? 자, 한번 97페이지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네. 자, 97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우리 이거 보고 있었죠? 자, 552번을 한번 볼게요.
자, 육각형이 있습니다. 육각형이 아닌가? 육각형이 이렇게 생겼어. 자, 육각형이 이렇게 생겼어. A 어디 있어? BC 벡터 이렇게 있어. BC 벡터. BC 벡터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A E 벡터가 있대요. 일단 떨어져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죠? 붙이고 싶거든. 어떻게 붙일 거냐? 뭐 이렇게 여기를 여기다 붙여도 되고요. 네.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계속 다뤘던 거에 시점을 일치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A, E 벡터의 BC 벡터의 크기를 구하고 싶은데 내가 여기다 뭐 할 거냐면 2로 나누고 2를 곱해 볼 거야. 맞잖아.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지?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벡터는요. 참고로 얘를 5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A5 벡터를 말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똑같은 거니까. 그지?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AM 벡터 아닙니까? 줄의 중점 M 벡터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를 구해서 2배 하면 답이야. 이렇게도 풀 수 있어. 어때? 이해돼? 됐어? 지금 시점을 일치시켜 놨고요. 옮겼죠? 평행이동 시켰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둘이서 반절 나눴거든. 그럼 곱하기 2를 하면 되잖아. 근데 얘는 중점 벡터란 말이야. A 출발하는. 그러니까 이 크기를 2배 하래.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할 겁니까?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길이는 뭐 이쁘게 다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맞죠? 그래서 한별이가 살아있으니까요. 여기가 뭐야? 여기가 2고 여기도 2고 여기는 4니까 2루트 3인가? 그럼 비터 쓰면 답 나오잖아. 근데 2배는 해야 돼. 꼭 빼먹으면 안 돼. 이것 때문에 틀릴 수 있어. 하여튼 이렇게 해석하면 좀 괜찮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주냐면 바로 553번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이거 한번 이제 숙제로 해오면서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네. 이 정도 힌트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네. 잘 해보시고요.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554번 정팔면체 딱 벡터들을 봤더니 뭔가 뒤에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554번을 딱 봤더니 AB 벡터에다가 AC, CD니까 덧셈 해가지고 AD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이거의 절대값의 크기를 구하래. 아니 그러면 AB랑 AD는 여기랑 여기니까 대각선으로 만든 거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거 아니야 지금? 참고로 한 모서리가 4짜리 애들이니까 뭐야 답은 그냥 4루트야? 뭐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지? 이렇게 그냥 쉽게 풀 수 있다. 어때? 아니야? 좀 너무 빨랐나? 너무 빠른가? 아니지? 괜찮지 얘들아? 펜이 어디 갔어? 응? 여기 뒤에를 CD, AC 더하기 CD잖아. 여기 따라가면 돼. 그냥 이렇게 따라갈 수 있어. 그러면 AB랑 AD를 더하는 거잖아 지금. 그리고 이렇게 생겼대 지금.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정사각형이야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바로. 참고로 정팔면체는 어디에서 봐도 무조건 아주 아름답게 정사각형 안에 요래 이렇게 그어져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 볼 수 있다. 자, 이제 좀 쉬어가는 코너로 산수 열심히 좀 한번 해볼게요. 55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0벡터가 아닌 2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는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항등식처럼 풀 수 있다. 즉 A 앞에 있는 숫자와 B 앞에 있는 숫자가 서로 같다. 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하니까 잘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560번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어진 조건에 대한 벡터들은 5를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나머지 벡터들을 어떻게 해라? 다 5로 바꿔라. 근데 어떻게 바뀐다고? 3배의 5C 벡터 맞죠? 마이너스 5A 벡터는 M의 5A 벡터 마이너스 5B 벡터로 바뀐다. 종점 마이너스 시점. 자, 오늘 한 12번 정도 얘기를 했어요. 네. 아닌가? 13번 정도였나?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562번으로 가겠습니다. 562번. 자, 괜찮죠? 좀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배운 개념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야. 자, 서로 평행하지 않고 0벡터가 아닌, 계속 깔려있던 전제 조건이네요. 자, P 플러스 Q랑 뭐랑? 이게 평행이구나. 평행. Q 마이너스 R 벡터랑 서로 평행하다. 자, 아까 평행에다가 써놓고 뭐라고 써놨을까요? 바로 실수배라고 적어놨었습니다. 실수배입니다. 실수배. 평행은 실수배. 자, 그러면 좀 막 하지 마시고요. 조금 눈치껏 좀 봐봐요. 일단 P 더하기 Q는 그래 4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오케이, 됐고 Q에서 R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A 벡터에 E 마이너스 K의 B 벡터. 여기까지는 됐고요. 자, 그러면 실수배를 시켜야 되거든. 솔직히 당연히 앞에다 시킬래? 뒤에다 시킬래? 앞에다 시키는 게 낫잖아, 그지? 아니, 어디다 시켜도 상관없어. 무조건 뭐 뒤에다 붙인다 아니고요. 그냥 여기다가 뭐 T 하나 딱 붙이면 되지 뭐, 이렇게.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네. 뭐야, A는? T는? 마이너스 4분의 1? 그렇죠? 그럼 뭐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2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그래서 풀면 K는 4분의 9? 그런가? 그렇게. 어때? 뭐 괜찮지? 이쪽은 다 쉬어가는 약간 코너 느낌? 실수배를 하면 되는구나. 그렇구나. 근데 이게 진짜 간단한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565번도 그냥 바로 풀 수 있는데 한번 해볼래요? 네. 내가 또 알려주면 재미없잖아, 그지? 565번. 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상문제도 바로바로 풀 수 있어. 오늘 개념만 잘 이해하면 상문제 따위야 뭐. 응? 자, X랑 Y가 평행한 겁니다. X랑 Y가 평행하기 때문에 X랑 Y가 실수배 관계를 만족한다. 그렇구나. 그래, 다들 자연스럽게 X를 고치고 있죠? 네, 좋아요. 그게 맞습니다. X를 고치는 게 맞죠? 3분의 T-2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다. 이렇게 고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지? 실수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벌써 끝난 학생들도 있고. Y를 실수배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닌가? X를 실수배로 바꾸는 게 나은가? 보기에는 Y를 실수배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X로? 그치. 그래서 그대로 덧셈해서 5K의 X벡터를 해가지고 5K의 그대로 1 더하기 5K 해버리면 되나 그냥? 근데 이것도 솔직히 암산 살짝 해도 끝나지 않나요? 왜냐면 얘는 그냥 X고 얘는 5K잖아 지금. 근데 지금 B가 딱 여기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B가 딱 이쁘게 보이잖아. 그래서 K값을 바로 또 구할 수도 있는데 어때? 다 계산 물론 해도 되고 이게 지금 5Y 벡터거든 지금 이게. 응? 여기가 지금 5Y 벡터. 이렇게 바꿨어. 아니 뭐 얘를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여러분 X에다 Y에다 K 붙여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그냥 편할 대로 하세요. 어디에다 K 붙이나. 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1 플러스 5K가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여기다 넣어야겠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3을 만들면 되겠네.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래요. 네. 마지막 개념 보겠습니다. 자, 아까 실수배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한 실수배가. 뭐가 하나 더 있었냐? 평행도 있었지만 바로 한직선 위에 있다도 실수배였습니다. 왜냐하면 벡터를 만들면 되는 거든. 다시 한번 A, B, C를 가지고 벡터를 만들면 돼. 그치? 좀 잘 안 보였나요? 응? 만들면 되잖아. 뭐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뭐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도 다 똑같아. 상관없어. 응. 실수배다. 자, 어떻게 써먹냐? 이렇게 써먹습니다. A, B, A, C. A, C는 K의 A, B 벡터다.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얘는 OC-OA 벡터는 K의 OB-OA 벡터의 관계를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써있는 벡터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아이고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에이, 뭐 상관없어. 이제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A, B, A, C 뭐 아무나 해서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OC에서 OA 뺐으니까 N-2의 A 벡터.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뭐 빼야 돼? 아, 마이너스 2B. 이렇게 만든 거고. 좌변은 얘고. 우변은 K에 OB에서 OA 뺐다는데? 아, 그냥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2A다. 이렇게 됐네? 뭐야, 그럼 K는 바로 나오네? K는 2네, 그냥? 뭐 K는 2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4야? N 마이너스 2야? 제일 간단한 유형인 것 같아요. 그죠? 실수배 시켜가지고 산수 비교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갑시다. 570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 571번. 자, 이것만 하고 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다 배웠어요 지금. 한 직선이 있다까지 해서 벡터의 기본적인 걸 다 배웠어.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갑시다. 571번. 자, 안타깝게도 숙제는 572번까지입니다. 즉 B단계를 다 풀어와야 돼. 한 50문제 되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수업 시간 한 30문제 풀었잖아. 그지? 몰라. 아, 40문제 풀었나? 너는 풀 게 없겠네 별로? 아, 씨, 내가 다 푼 것 같아. 아, 힘들어. 자, 오늘 벡터 이해한 거 그대로 잘 접목시켜서 빠르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문제에 맞춰서 풀어야 됩니다. 뭐 제가 만든 직선이 이게 아닌데요. 이러면 안 돼. 객관식에 맞춰갖고 풀어야 돼. 응? 답을 찾아야죠. 답에 맞는 거를.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집에 가자. 빨리 해. 응? 오늘 뺄셈 13번 정도 얘기했잖아. 지금 문제가 AY냐, A5냐, AX냐, AB냐, CX냐 뭐 이딴 걸 찾는 건데 벡터를 지금 일단은 뭐 바꿀 건 없고 A에서 B 벡터 뺀 게 뭐냐를 먼저 찾아보는 거 어떨까요? A에서 B 벡터를 뺐대. 그럼 종점 마이너스 C점이니까 요거거든. A에서 B를 뺐다는 거는 종점 마이너스 C점이니까 이거라고. 됐지? 얘가 종점, 얘가 C점. 이렇게. 그럼 지금 얘랑 얘를 가지고 또 연산하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선생님 안 맞는데요? 아니 이게 오늘 배운 게 이거잖아. 맞춰가지고 풀려고 노력해보라고. 그러면은 여기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평행하면 같은 거였잖아 벡터가. 그치? 그럼 뭔가 좀 맞춰지는데? 아니 근데 여기에서 C를 또 빼라는데? 근데 거기다 T를 곱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C를 뺀 건 또 뭐야? 솔직히 이거나 이거나 중요하진 않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서 얘를 뺐으니까 또 얘가 종점, 얘가 시점 아닌가? 그래서 벡터 어떻게 가? 또 이렇게 가. 정확하게 이렇게 가. 아니 그러면은 여기다가 실수배를 했다고? 답은 5번이 되겠죠. 이렇게 맞춰서 푸는 거구나. 자, 지금 문제가 오늘 푼 것들이 있잖아요. 풀이가 굉장히 간단한 게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딱 봤을 때, 이거 뭐 해야 돼? 이거 뭐냐? 이렇게 좀 그런 게 많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좀 이런 거를, 여러분들 공부해오면서요. 좀 많이 벡터랑 친해지게, 많이 해보시고요. 좀, 그래. 하여튼 벡터가 은근히 또 어려워,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지만. 그래서 조금 나중에라도 신경 써서 좀 공부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벡터 연산 B단계 다 풀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고생들 했어. 갑시다.